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제17강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호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받아들이는 공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폐까지 도달하는 그 경로를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인두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후두, 또 기관지, 옆기관지, 1차, 2차, 3차 기관지, 이렇게 이제 기관지를 쭉 분지를 이루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기관지, 종말세기관지, 제일 마지막에 폐포관으로 이렇게 분지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폐포관 끝에 결국은 이 포도송이처럼 폐포라고 하는 거, 또 허파과리라고도 그러죠. 이것이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후두부터 폐포관까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좀 폐포가 달려있는 폐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폐포관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허파과리, 폐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혈관이 거미줄처럼, 그물망처럼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쭉 통해 가지고 폐포관까지 이제 종말세기관지가 되겠고요. 폐포관까지 들어와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폐포 안에 있는 공기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폐포가 우리 그 폐 하나에, 허파 하나에 3억 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을 정도가 많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포도송이처럼 폐포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스 교환을 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포를 다 펼쳐서 펴놓으면, 즉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다 펼쳐 놓으면 테니스 코트, 단식 코트 하나만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면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수 있는 것이 호흡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용적과 압력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이 흉곽이 넓어지면서 보다 쉽게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도록 근육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시도록 도와주는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근육을 호흡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이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 그러죠. 이 가로막이 있고, 또 우리가 12개의 갈비뼈가 이 가슴을 보호하고 있죠. 근데 이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갈비사이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늑간근이라고도 한자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이 가장 중요한 호흡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로막, 횡격막과 갈비사이근이 바로 중요한 호흡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이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횡격막은 마치 낙하산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위에가 편편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흉곽 안에 전체 면적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들은 부유늑골이라고 해서 실제로 흉골에 안 달려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갈비 사이에 들어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것을 위상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 사이근이 수축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흉곽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흉곽 안에 용적이 넓어지게 되면 용적과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압이 760 수은지 높이로 760mmHg가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뭐랄까요,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쉽게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흡기,
공기를 들여 마시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사이관이 수축을 해서 쭉 흉곽의 용적을 넓혀줌으로써 그 다음에 전체 허파과리, 폐포 내의 내압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가 쉽게 우리 흉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압력과 용적의 관계로 호흡을 이해하시면 이것을 갖다가 호흡역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가슴 우리, 즉 흉곽의 위아래 길이가 횡격막이 수축함으로써 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깥 갈비사이근, 즉 외늑강근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 갈비사이근, 외늑강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부유늑골을 이렇게 당겨서 흉곽을 위상방으로 올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앞뒤 좌우폭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흉곽에. 이렇게 되면 전체 가슴 안에 흉곽의 용적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압력이 감소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허파가 쫙 딸려서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가 쉽게 허파과리 내압의 감소로 인해서 공기가 쉽게 유입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이때는 사실은 이제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사이근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이때는 보다 수동적으로 내쉬는 호흡 과정이 일어납니다. 즉 흉곽을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횡격막도 수축을 했다가 다시 수동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로 회복되는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흉곽이 다시 좁아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안 용적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가슴 안에 내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이제 허파와 가슴벽의 탄성 조직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흉곽 전체 용적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허파가 또 감소해서 허파까리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용적이 줄어들으니까 압력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슴 안에 있던, 즉 허파까리 안에 있던 공기가 쉽게 바깥으로 이제 코나 입을 통해서 내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호흡 역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분 동안에 들여 마시거나 또는 내쉬는 공기 양을 갖다가 분당 환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당 환기량은 V1하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들여 마셨다 내쉬는 이 공기양은 약 6리터 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 6리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들여 마시거나 또는 내쉬는 공기, 이것을 타이달 볼륨, 즉 일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분 동안에 호흡하는 횟수, 프리퀀시를 약자죠. F를 써서 이것을 곱해주면은 1분 동안에 들여 마시거나 내쉬는 공기 양, 즉 분당 환기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Y축은 환기량, 분당 환기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1분 동안에 몇 리터의 공기를 들여 마시느냐 또는 내쉬느냐, 이것이 이제 환기량이 되겠고요. 이제 이 X축은 산소 소비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소 소비는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운동의 강도와 비례적인 직선 관계를 갖고 증가하게 된다. 즉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운동 강도가 증가한다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는 운동 강도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환기량, 분당 받아들이는 환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될 것은 단련자와 비단련자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최대 환기량에 있어서는 최대 환기량은 이렇게 되겠죠.
최대 환기량에 있어서는 단련자가 훨씬 높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운동 강도에서 환기량은 비단련자에 비해서 단련자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관찰할 점은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또는 산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기량은 직선적인 비례의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때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운동 강도에서 환기량이 그 관계, 비례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이 환기량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련자에서도 나타나고 단련자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무산소성 역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소 소비량과 환기량은 어느 운동 강도까지는 완벽한 비례 관계로 증가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이 비례 관계가 훨씬 더 환기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갖다가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점, 이러한 직선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환기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그 시점이 단련자의 경우에는 비단련자에 비해서 더 늦게 나중에 나타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이제 X축으로 잡고 이것을 똑같이 이제 환기량으로 잡았을 때는 이 두 가지 환기량과 이산화탄소 생성량의 비례 관계를 보면 안정 상태에서 최대까지 운동할 때까지 완벽한 비례 상태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단련자든 비단련자든 이렇게 이산화탄소 생성량과 환기량이 완벽한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호흡한다, 운동을 할 때 호흡하는 이 과정은 산소를 우리가 인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산소 필요량을 채우기 위해서도 이런 호흡 활동이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인체는 이산화탄소의 생성량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운동의 결과 이것을 내보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산소 소비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이 호흡에 더 큰 어떤 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환기량이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변화하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강도로 운동을 할 때는 이 환기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 시점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네요. 이 시점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환기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 증가를 하는데 이때 저강도의 운동일 때는 바로 이러한 그 환기량의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나고 일정하게 일정한 상태를 보이는 거,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런 일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운동 강도가 어느 시점 넘어서 강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점차 이렇게 환기량이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이런 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기량이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대뇌 피질로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이제 우리 호흡 중추가 자극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의 번영계 대뇌 피질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 조절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뇌 부위를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번영계에서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뇌 겉질만 표시되어 있지만 또 이런 번영계의 정서적 흥분에 의해서 환기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운동이 보다 더 긴장도가 높은 운동,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경기를 앞두고서 환기량의 증가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번영계의 정서적 흥분이 강하게
호흡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환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갑자기 운동 강도가 적거나 운동 강도가 높거나 마찬가지로 호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처음 1분 또는 30초 동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우리의 관절이나 근육에 있는 수용체로부터 고유 수용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경계에서도 배웠는데요. 여기서부터 신호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 중추에 신호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중추에서는 우리 횡격막과 갈비 사이근에 빠른 그리고 강한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우리의 호흡 활동을 더 흥분시키게 되고 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환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지속함에 따라서 활동하는, 즉 움직이는 근육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조직 내 산소의 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 그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는 젖산 같은 것이 이제 생성되니까 이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pH가 낮아지면서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화학 조절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에 이러한 화학적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강도 운동은 이런 화학 조절 인자들의 생성과 제거가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이루니까 환기량이 크게 안 증가하고 이렇게 쭉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운동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혈액의 산성도도 높아지고 또 이산화탄소 생성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환기량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나 운동을 끝났을 때 호흡량은, 환기량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한 1, 2분 사이에 크게 환기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관절이나 또 근육으로부터 신호가 호흡 중추로 보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환기량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젖산 같은 산성 물질이 점점 더 많이 처리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호흡 중추에 보내지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환기량은 정상 수준을 향해서 점점 감소하게 된다.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런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